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미국에서 그 수정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수정헌법의 그 대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 표현의 자유를 강화시켜 놓은 그 미국의 수정헌법, 그것이 미국의 헌법의 근간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정권은 자주 가끔 언론을 건드립니다. 언론을 어떻게 해서 옥죄일까? 그렇게 그걸 시도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특히 법을 한다는 사람들이, 법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만약에 시도를 한다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동아일보 사설에 이런 제아의 글이 나왔습니다. 정부산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언론 중재를 맡긴다는 개악 법안. 지금 언론중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산하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산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언론중재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 의도대로 틀렸어, 맞았어를 자기네들이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는 계약법안. 이걸 갖다가 지금 누군가가 발의를 했습니다. 이 독립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확대를 개편해가지고 정부 산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선관위도 독립인데 저렇게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임명을 받고 갔다. 이래서 이번에 이 서울시장 선거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았을 겁니다. 그 선관위가 앞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은 그 선관위는 그대로 성하겠습니까? 공정치 했다라는 것을 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지금 현재 독립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잘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죠. 정부 안에다 산하에다 두겠다는 그런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누가 발의했느냐? 대표 발의자가 바로 최강욱 의원입니다. 열린민주당 의원과 3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9명은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론중재위는 보도의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언론사 사이에서 다툼을 중재하는 소위 준사법적 기구입니다. 전국 18개 중재부의 그 중재부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는데 관행상 현직 부장판사들이 맡게 됩니다. 또한 법관 이외의 공무원이나 정당원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법에서 딱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정부 산하로 만들겠다는 이런 발상을 하는 이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은 어떤 발상일까요?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까요? 이런 법안을 낼까요? 대표 발의자가 최강욱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설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언론중재위의 보도의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언론사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준사법적 기구를 왜 하필이면은 정부 산하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상당히 준사법적 기구로서의 현직 부장판사들이 맡고 있으면서 굉장히 그 정의로운 그 길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던
정말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개정안을 낸 사람들 이 중재위를 문체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문화체육부의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도 삭제를 해버리고 공무원이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서 선출하는데도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또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욕망의 열차를 끝까지 타고 가겠다는 그러한 심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뭔가 알량한 권력을 쥐어틀어잡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이분들이 과연 민주주의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을까? 어떻게 민주적인 사고의 발상이 안 되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갖다 옥죄는 이런 언론을 옥죄는 이런 방향으로 자꾸 머리를 쓰고 달려갈까? 이유가 뭘까?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위원회가 이제 언론사에 대해서 강제성을 갖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언론을 꽉 쥐고 흔들겠다는 그 발상 아니겠습니까? 이 황희 문체부 장관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 곤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니 말이죠. 현행법상 90명의 위원은 법관, 변호사, 기자, 언론에 관한 학식 풍부한 사람 등 4개 범주로 나눠가지고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되 법관, 변호사, 기자가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위원 규모를 120명으로 늘리고 이 세 범주의 비율을 43%로 낮췄습니다. 대신에 인권과 언론 감시 활동 종사자라는 2개의 범주를 추가해서 29%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를 끌어들여가지고 정부의 눈밖에 나는 언론사를 손을 보겠다는 게 아닌가 하고 동아일보 사설자는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신속하게 뭐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뭘 하나 발의하는 게 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언론의 권력 비판과 사회 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낳았던 그런 제도인데 그것도 또한 그런 것이 발의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장 철회해야 할 그런 악법입니다. 이런 계약을 시켜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의 계약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들의 이름을 널리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런 독소장으로 가득 찬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 참 이거는 정부 산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스스로 취하를 하고 스스로 법안을 취소시키기를 바라지만 이런 것을 낼 때는 어떤 의도로 했을까요? 이 권력이란 건 이렇게 한번 쥐면요 맛이 좋은 겁니다. 설탕처럼 달고 초콜릿처럼 달고 영원히 초콜릿을 입에 물고 살고 싶어하는 그 권력의 달콤함.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그들은 멸망입니다. 권력의 유혹은 달콤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또 권력 자체는 끝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탄생의 기쁨을 알릴 때 울면서도 기쁨의 환희의 울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러나 죽을 때는 긴 침묵 속에서
장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또 영원으로 가는 그런 길. 뭔가 뉘앙스가 탄생과 죽음과는 전혀 다른 괴지만 그러나 욕망이라는 열차에서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권력을 쥐었을 때 탄성이 울리지만 그러나 권력을 내려놓을 때는 다 어떤 숙명적인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자연성으로 승화시키는 그 철학적인 자기야가 없다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체득하는 그런 힘이 없다면은 그것은 결국 독재화인데 그 독재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망하게 되냐? 스스로 망하는 게 아니고 타율적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잠깐 저는 이 뉴스에서 봤는데 뭐 아세안에 참여한 아세안 정상에 참여한 그 미얀마의 그 지금 그 누굽니까? 아 캄보디아인가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 보십시오. 군 최고 사령관이 살육을 해서 700여 명을 국민을 죽였다는 거 말이죠. 그걸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렇게 사람을 도륙하고 살육한 자가 권력이 있다고 할 때는 잘 될 것이다만 죽을 때는 처참하게 죽는다는 그 꼴을 갖다가 에? 지금도 살육을 하고 있습니다. 700명가량을 살육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중립적인 위원회를 정부산하위원회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 미래가 칼만 총만 안 들었지 그와 같은 사람들과 유사한 마인드가 작동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버센스입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튼튼한 한미동맹 하에서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대한민국, 바로 그 대한민국의 태양은 내일 다시 분명히 떠오릅니다. 야권 단일화, 서울시장에서 보았듯이 야권 단일화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만약에 야권 단일화를 이룩하지 못한 사람은 역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적 말입니다. 야권 단일화. 욕망의 열차를 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자기를 죽일 수 없는, 자기를 조절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 계속 되겠다고 크게 큰 소리 치면서 나중에 야권 단일화를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